2007년 3월 23일 자정 무렵에 옥천군 군복면 200리에서 한 남성이 사라지셨습니다. 실종되신 분은 20년간 석공예를 하고 계셨던 40대 초반의 흥암석재 사장이셨던 배진석이라는 남성분이셨어요. 이분은요, 일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홀로 지내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최초 신고자분은요,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자기 가게 앞에 이상한 차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한다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참다 내가 가족들을 찾아서 전화를 한다고. 그리고 그때서야 가족들은 배진석 씨가 실종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 실마리도 없이 6년 하고도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이 20살에 돌망치를 잡았고 이제서야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 어딘가로 도망가거나 자취를 감췄을 리가 없다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얘기했습니다. 가족들은요, 이 배진석 씨가 사라진 200리, 이 마을 전체가 수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 실종되신 배진석 씨는요, 2007년 200리 근처에 자신의 이름을 건 석공회사를 직접 차리셨습니다. 외딴 곳이었다 보니까 가족들과는 떨어져서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셨고요. 술 한잔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대요.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0리 마을의 사람들과도 가깝게 지내면서 술 한잔씩도 하고 안부를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지게 됐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요, 이 배진석 씨를 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7년 3월 23일 저녁 7시 30분경 이 배진석 씨는요, 예상보다 일이 좀 더 빨리 끝나서 이 트럭을 타고 200리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근처 식당에를 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같이 낮에 일을 했었던 동업자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각각 소주 1병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저녁 9시경에 이 식당에서 나왔대요. 그렇게 동업자와는 헤어지고요, 저녁 9시경에 이 배진석 씨는 혼자서 집이 아닌 또 그 근처에 한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업자랑 술 마시고 2차로 자기 혼자서 또 주막을 간 거예요. 한동안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배진석 씨는요, 주막집 주인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배진석 씨가요, 어이 주막 사장, 얼마 전에 나한테 저기 노래방 주인이 당신 험담한 거 알아? 엄청 욕하던데? 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약간 배진석 씨가 이제 술이 좀 들어가면 말실수를 하는 게 좀 있으셨대요. 그게 이제 나왔던 거죠, 이때. 참고로 주막집 주인분과 노래방 주인분은 두 분 다 여성입니다. 주막집 주인분은 열받잖아요. 노래방 주인이 내 뒷담화 했다는데. 그러니까 바로 노래방으로, 근처의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주인한테 야, 네가 내 욕했냐? 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 노래방 주인분과 주막 주인 두 분이 싸우셨대요. 술에 좀 취해 있었던 이 주막 주인분은요, 곧바로 노래방 주인을 자신의 가게로 끌고 왔대요. 야, 너 일로 와, 이러면서 노래방 주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배진석 씨와 3자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없었대요. 그냥 사소하게 네가 내 욕 했냐 안 했냐, 내가 언제 뭐 그런 얘기를 했냐, 난 당신 뒷담화 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 하다가 금방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배진석 씨는요,
주막에서 나와서 자신의 차례 세워뒀었던 큰 길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녁 11시경에 평소 안면이 있었던 강씨 남성과 그리고 이씨 여성을 우연히 만났어요. 오, 반가워! 이러면서 만난 거야. 그리고 술을 한 잔 더 하자는 이 두 사람의 제안에요. 이 배진석 씨는 근처 치킨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산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진석 씨 입장에서는. 치킨집 주인이 본 이 세 사람은요, 배진석 씨는 진짜 완전히 취한 상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한 상태로 보였고, 이에 반해서 강씨 남성과 이씨 여성은 술은 먹은 것 같긴 한데 몸은 가눌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많이 취해 보이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치킨집에서 맥주 500cc를 한 잔씩을 하고요,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11시 40분경에 이 배진석 씨의 제안으로요, 아까 그 세 사람은 노래방까지 가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노래방 사장님 입장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배진석 씨가 주막 사장한테 노래방 사장님이 뒷담화했다고 막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배진석 씨한테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노래방 주인 입장에서는 왜 이상한 말을 전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배진석 씨와 강씨 남성, 이씨 여성이 왔을 때 이 노래방 사장님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가라고, 영업 끝났다고 가라고 하면서 노래방 앞에까지 나와서 내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 가, 영업 안 해, 막 이러면서. 아, 영업할 기분 아니거든? 가,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요, 주막집 사장님이 노래방 앞을 지나가다가 또 마주친 거예요. 그 노래방 앞에서 노래 부르겠다, 뭐 또 사장님은 영업 끝났다 가라, 문 앞까지 내쫓고 하면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강씨 남성, 그리고 이씨 여성, 그리고 배진석 씨, 그리고 마주쳤던 주막 주인까지 모두 그 노래방 앞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12시경 더 이상 배진석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렇게 실종이 되신 거예요. 이 배진석 씨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은요, 그의 단골 노래방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우연히 만나서 선뜻 배진석 씨에게 술자리를 제안하고 노래방까지 동행했었던 두 사람, 강씨 남성과 이씨 여성. 여기서 이 이씨 여성은요, 아니 치킨집에서 치킨 먹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배진석 씨가 노래방 낸다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너무 늦어가지고 안 된다고 싫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쩌다가 또 노래방까지 가긴 갔어요. 근데 뭐 어차피 노래방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라고, 영업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저 먼저 집에 왔어요. 이 강씨 남성은요, 노래방이 운영 안 한다고 해서 함께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그 앞에서 마주쳤던 주막집 주인이 갑자기 배진석 씨를 데리고 주막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길로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씨 여성과 강씨 남성 두 사람 모두 그냥 노래방 앞에서 집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배진석 씨를 데리고 가게로 향했다는 주막집 주인, 이 주막집 주인은요, 그날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주막에 배진석 씨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장면 이외에는 솔직히 내가 노래방 주인이랑 싸운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제가 길을 가다가 가로등 쪽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가로등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쪽이 환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남자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축 늘어져가지고 앉아있었고 한 명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 있던 사람이 축 늘어져 있던 남자를 번쩍 안아들고는 골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집에서 TV 프로그램을 보려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 개가 막 짖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밖에를 보니까 막 싸우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고함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창문을 딱 여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근데 그 창문 밖에 건장한 남자랑 또 다른 남자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옆에가 당시 목격자 2명이 있었던 위치입니다. 그들은요, 골목을 따라 움직인 두 남자를 연이어서 본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목격자들 모두 이 두 남자는 싸우고 있는 듯 보였다라고 공통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혹시 싸우고 있었다는 그 두 남자 중에 한 명이 배진석 씨는 아닐까요? 수사가 시작되고 얼마 뒤에 강력한 용의자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강 씨였어요. 노래방에서 나와서 바로 집으로 갔다던 강 씨 남성. 이 강 씨는요, 사실 내가 노래방에서 나와가지고 배진석 씨와 멱살잡이를 하면서 좀 다퉜습니다. 목을 밀치고 내가 배진석 씨 가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좀 찼어요. 그러면서 배진석 씨가 바닥에 넘어져서 쓰러진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배진석 씨를 제가 끌고 가가지고 다리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아마 그때 확실히 죽었을 겁니다. 제가 배진석 씨를 폭행하고 사망한 배진석 씨를 다리 밑에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 씨가. 그렇게 수사는 진전이 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강 씨의 구속영장 신청 재판에서 판사가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강 씨, 3월 23일 저녁 11시 40분경 배진석 씨를 때려서 사망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물음에 강 씨는요, 아니요, 없습니다. 싸운 사실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적도 없습니다. 다리 밑으로 시신을 버린 적도 없습니다. 라면서 재판장에서 말을 번복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왜 경찰서에서 다리 밑으로 시신을 던졌다, 어쨌다 이런 얘기 왜 한 거예요? 아, 그거는 긴급 체포됐다고 경찰들이 증거가 확보가 됐으니까 진실을 얘기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엉겹결에 한 말이었어요. 강 씨는 대답을 했습니다. 진술의 번복. 과연 이 말은 사실인 걸까? 이 강 씨는요,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바로 석방이 됐습니다. 강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 씨는 왜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경찰서에서 진술한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진술을 재판장에서 번복한 걸까? 이 강 씨는요, 첫 번째 조사에서요, 노래방에서 배진석 씨와 다 같이 나와서 헤어져서 혼자 집으로 갔다. 200미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곧장 집으로 갔으니까 아마 한 7분에서 8분 정도 걸렸을 것 같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 씨의 휴대폰, 휴대전화 위치는요, 이런 강 씨의 진술과는 달랐습니다. 집에 갔다는 그 시간인 12시 9분경에요. 집의 반대 방향인 옥강리라는 곳에서 이 강 씨가 전화를 건 내역이 확인이 된 거예요. 7분에서 8분 만에 집에 갔다고 했는데, 아니 12시 9분경에 휴대전화지가 확인된 데는 아예 다른 데인 거예요. 즉 거짓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요, 다음 조사에서 강 씨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이 강 씨는요, 아, 사실
노래방에서 나와가지고 배진석 씨랑 다퉜어요. 그러다가 취한 사람이니까 상대에서 뭐해? 라는 생각에 그냥 내가 취한 배진석 씨를 옥강리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휴대전화가 그쪽에서 잡힌 거일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배진석 씨는 제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배진석 씨는 체크무늬 상의를 입고 있었고요.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적적하니까 가는 동안 휴게소에서 파는 한 가수의 노래 테이프를 들으면서 갔습니다. 옥강리에 거의 다 도착을 해가지고 마을 입구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이 배진석 씨의 석재상 앞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진석 씨가 저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이제 배진석 씨가 아니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 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걱정하지마 운전해서 갈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라면서 말을 또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후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범행 상황을 본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이 강씨는 다시 한번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사실 다투던 중에 배진석 씨가 사망했고 배진석 씨의 시신을 다리 밑에 던졌다라고 말이죠. 당시 강 씨는요, 시신을 어느 다리, 어느 쯤에서 던졌는지, 배진석 씨의 시신을 어떻게 잡고 어떤 식으로 던졌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 풀은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물은 또 어느 정도였는지 상세하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 씨가 버렸다는 배진석 씨의 시신은요,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경찰들은요, 이 강 씨의 차를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건의 그날 배진석 씨와 강 씨가 함께 차를 탔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이 차 안에서는요, 배진석 씨의 DNA는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로 CCTV도 다 조사를 했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CCTV들이 다 저장이 안 되는 CCTV.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강 씨의 구속 재판이 이어졌는데 강 씨가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싸운 건 맞지만 죽인 후 유기한 사실은 없다. 벌써 4번째 진술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에 당황한 경찰들은요, 다시 물었습니다. 강씨, 배진석 씨를 다리 밑에 유기했다는 게 정말 허위 진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씨는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게 환각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경찰들은요, 답답한 마음에 이 강 씨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강 씨, 배진석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죠? 아니요, 모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반응은 거짓. 배진석 씨를 당신이 죽였습니까? 아니요,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반응은 또 거짓. 이 강 씨는요, 답답하다,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진짜 배진석 씨를 어떻게 했으면 내 차에서나 내 옷에서나 어디에서라도 이 배진석 씨의 흔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한테 아무런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진술을 번복한 것도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애초부터 경찰들이 나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안 죽였다, 내가 살해 안 했다 하는데도 자꾸 네가 죽였다, 네가 죽인 게 맞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치고 짜증이 나가지고 몰라, 당신들 알아서 마음대로 생각해요 라고 말해버린 거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경찰들이 안 믿어주니까 몰라, 뭐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해, 그래 어차피 재판장 가서 얘기할 때 나의 진실을 얘기하면 되지 뭐,
내가 아니라고 그때 얘기하면 되지. 내가 술을 좋아하고 그날의 일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자꾸 내가 범인으로 몰리게 되고 바보가 되어버리는데 내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라고 강 씨는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추궁과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강 씨. 하지만 이 경찰들은요, 이 강 씨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당시 범행에 대한 알리바이는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강 씨의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다리 밑에 유기했다, 폭행했다, 뭐 다 강 씨의 입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경찰들이 당신이 범인 맞잖아, 범인이잖아 라고 유도신문을 한다고 해서 그래요, 사실 내가 범인이에요, 사실 내가 어디에서 뭐 했고 내가 어디에다가 시신을 유기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그 순간에 다 지어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면서 경찰들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허위 자백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한 전문가분은요, 이런 범행을 한 사실이 없는 일반인이 이런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경찰들이요, 증거가 나온 게 없는데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CCTV에 네 얼굴 다 찍혔어, 증거 확보됐어, 네가 범인 맞잖아, 목격자도 나왔어 라고 하면서 점점 쪼여오면 죄가 없는 일반인이요, 허위 자백을 할 가능성이 70% 이상까지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70% 이상까지 높아진대요, 허위 자백을 할 가능성이. 그렇다면 이 강 씨도 허위 자백이 맞는 걸까요? 결국에는 없었던 일이다, 안 죽였고 유기 안 했다 라면서 번복했지만 강 씨는 당시 범행 사실에 대해서 꽤나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곳은 어떤 곳이고 그곳의 물량은 어땠으며 잡초는 어느 정도 있었고 등등. 이에 대해서 강 씨는요, 내가 하도 그런 식으로 조사를 받고 하다 보니까 꿈을 꾼 거예요. 배진석 씨를 내가 막 싸우고 시신 유기하는 꿈을. 그래서 내가 꿈에서 본 내용을 경찰들한테 설명을 했을 뿐이었는데 그걸 형사가 또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되어버렸더라고. 이 강 씨는요, 내가 배진석 씨를 다리 밑에 버렸으면 그 다리 밑에 배진석 씨의 시신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신이 나온 게 없잖아요. 이거면 뭐 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당시에 배진석 씨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싸웠으면은 당시에 내 옷에 배진석 씨의 혈흔이나 손톱이나 뭐 작은 흔적이라도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옷, 내 차 다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하도 경찰들이 나를 달달 볶으니까 아주 정신병이 걸려버릴 것 같아요. 나도 피해자입니다 라는 게 강 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배진석 씨가 실종되고 2달 뒤에요, 이 사건 현장에 강 씨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날 강 씨 남성, 이 씨 여성, 배진석 씨, 뭐 주막집 주인, 그리고 이제 노래방 주인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외에 한 명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건의 그날 이 주막집 사장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 사건 당일날 거의 모든 필름이 끊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돼가지고 이 주막집 사장님이 자기 가게로 딱 갔는데 옆에처럼 누군가가 술을 마시고 남긴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더래요. 안주도 되어 있었고 술을 마신 흔적. 그런데 그 안주 모양을 봤을 때 이 주막집 사장님이 준 안주 모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주인이 없는 주막집에 들어와서 술을 한잔하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저녁 언제쯤 가게로 들어와서 술을 마신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그날 그 시간,
사건 현장을 봤을 중요한 목격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진석 씨의 실종 추정 시간에 주막에서 술을 마셨던 사람은 옆마을에 사는 서 씨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 서 씨는요, 자정 무렵에 술 한잔 하려고 주막에 갔는데 주막 여주인이랑 종업원이 막 접시를 깨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서 두 사람 말리고, 그 뒤에 종업원은 주막에서 나갔고 저는 가게에서 술 한잔 더 했어요. 그러다가 주막 사장님과 함께 주막에서 나가가지고 노래방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거녀 집으로 갔어요 라고 당시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막집 사장님은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래방 주인이 이 주막집 주인 뒷담화 했다는 얘기를 듣고 한판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강씨, 이씨, 배진석씨 이렇게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자 해가지고 노래방 갔을 때 이 노래방 사장이 노래방 안 한다고 가라고 실랑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노래방 앞에서 이 주막집 사장을 아까 제가 마주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봤을 때 주막집 주인과 서씨가 함께 주막을 나와가지고 노래방 앞에서 헤어졌다고 했으니까 이 서씨도 이 강씨, 그리고 이씨, 배진석씨, 노래방 주인까지 이 사람들을 다 봤을 가능성이 커요. 주막집 주인은 봤잖아요. 근데 같이 나왔다잖아. 이 서씨도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서씨는요, 노래방 앞에서 주막집 사장님과 헤어지면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의식 중에 그냥 스쳐 지나가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막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깊게 보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배진석 씨가 실종되고 나서 이 서 씨의 수상한 흔적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서 씨가요, 이런 얘기가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서 씨가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자기 차에 불을 질렀대. 배진석 씨가 실종되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서 씨가 자기의 차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서 씨의 친구가 말을 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에 경찰들은요, 화살을 강 씨가 아닌 서 씨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상하니까. 서 씨의 차가 불탄 곳은요, 대전의 한 작은 골목이었어요. 그리고 방화의 원인, 알 수 없음. 딱히 방화될 게 없는데 불이 난 것 같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스로 불을 냈을 가능성 충분하다. 당시에 난 불로 인해서 그 골목에 주차되어 있었던 다른 차들도 다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경찰 조사에서 이 서 씨는요, 배진석 씨의 실종 이후에 보름 정도 지난 차량에서 불이 난 당일이었던 2007년 4월 14일 저녁 9시경에요. 자기 차를 방화가 난 곳인 대전의 한 골목에 주차를 딱 시켜놓고요.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식당에 들려가지고 술을 마신 뒤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 씨는요, 자기의 친구한테 얘기할 때는요, 이 친구가 야, 너 왜 차 안 가지고 왔어? 라고 하니까 친구 차 얻어 타고 집에 왔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랑 경찰서에다가 얘기를 한 거랑 진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더 흘러서 이 배진석 씨의 수사를 위해서 이 서 씨를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이때 또 서 씨는요, 4월 14일 저녁 9시경 친구랑 술을 먹으려고 전화했는데 친구가 갯날이라서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혼자서 술을 마셨습니다 라고 진술했어요.
말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둘이 마셨다 했는데 다시 얘기할 때는 혼자 먹었대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요, 좀 더 집요하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진석 씨가 실종된 당일 당신 뭐 했어요? 아, 그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막집 갔다가 여자 알바랑 주막 사장이랑 싸우길래 그거 말리고 그냥 거기서 술 한잔하고 그냥 나는 동건이어 집으로 갔다니까요. 이에 경찰들은요, 화살을 강 씨가 아닌 서 씨로 돌리면서 그리고 이 서 씨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 씨에 대해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쯤에 이 동건여도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서 씨는요,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자신과 함께 살고 있었던 동건여를 살해하고 자살했습니다. 왜 동건여를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은 걸까요? 주위 사람들의 말로는요, 이 동건여와 이 서 씨는 평소에 싸움이 굉장히 잦았대요. 그렇다면은 서로 싸우다가 화를 못 이겨서 살해하고 자살한 걸까요? 아니면 경찰들의 화살이 자기한테 쏠리니까 자기가 한 범행이 걸릴까 무서워서 알리바이를 모두 알고 있는 동건여를 살해하고 자살한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 초반에 사건 당일 배진석 씨와 그리고 강 씨 남성, 이 씨 여성이 함께 술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씨 여성이 배진석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배진석 씨가 좀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한 말은요, 배진석 씨가 나 잠수 탈 거야. 그러니까 이 씨 여성이 잠수가 뭐야? 아, 뭐 그런 게 있어. 뭐가 그런 게 있어? 땅 파고 들어가? 하늘로 날아가? 뭘 잠수를 해? 그랬더니 이 배진석 씨가 그냥 웃으셨다고 해요. 이 씨 여성의 말대로라면 배진석 씨는 스스로 자취를 감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잠수할 거야. 그런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배진석 씨가 해외로 나간 흔적이라든지 통신 사용, 금융거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 당일 귀중품, 돈, 차 이런 것도 모두 그대로 둔 채로 몸만 정말 사라진 상태였어요. 정말 떠날 만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아이들과 아내까지 그대로 다 놔두고 돈 문제도 크게 없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잠수를 탄다? 호련히? 사건의 그날 배진석 씨와 함께 술을 마셨었던 이 씨 여성 그리고 강 씨 남성, 여기서 이 씨 여성은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날 강 씨가 저녁에 전화를 걸어왔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배진석 씨는? 하고 물으니까 배진석 씨는 집 앞까지 바래다 주니까 잘 알아서 걸어 들어가대? 라고 강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들은요, 되물었어요. 이 씨 여성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할 수 있어요? 이 씨 여성은요, 네, 당연하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당일날 이 씨 여성은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사건에 개입되고 싶지 않다면서 더 이상의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 씨는요, 경찰 쪽에서 최면 수사를 해보자라고도 얘기를 했었대요. 하지만 이 강 씨, 뭐하러 그런 걸 하냐고. 내가 최면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안 받고 싶다고, 안 한다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도대체 범인은 누구이며 시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살해한 걸까요? 혹시 어딘가에 살아계시는 걸까요? 만약에 살해를 당하신 거라면 범인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는 강씨. 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나온 게 없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서씨로 쏠리자 갑자기 자살한 서씨? 아니면 뒤에 숨겨져 있는 제3의 인물? 이씨 여성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현재까지도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이 문제인 것 같아요. 술로 인해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주막 사장님 역시도요, 술이 그때 너무 취해서 정확하게 그날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주막 사장님은요, 체면 수사를 했어요.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 주막집 사장님, 서씨가 그날 주막에서 술을 마신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했죠. 본인이 노래방 사장님이랑 싸운 것도 기억도 못하고, 강씨도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피해자인 배진석 씨의 행방은 더욱더 묘연해졌습니다. 정말 어디에 계신 건지 그날의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시신 없는 실종 사건, 시신 없는 살인 사건 혹은 실종 사건, 이백리 미스테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